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자, 오늘은 유안타증권 송태용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나스닥 지수 하락의 원인이죠. 이 스냅의 이 내용인데요. 애플 정책에 대한 변화로 실적에 타격을 입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스냅의 실적 발표는 목요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뭐 시간에서부터 워낙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예측됐군요.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끝까지 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랬군요. 같고요. 스냅 지금 보시면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주가가 밑으로 레벨 다운이 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락폭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6%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밀렸네요. 생각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투명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 하락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분기 매출액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런 수치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7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컨센서스도 11억 달러였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에 뭐 약간 하이를 하기는 했지만 뭐 네.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분기 이제 매출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앞으로가 이게 문제군요.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예. 매출액이 11.6억에서 12억 달러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전망이 어땠죠? 근데 그 전에 그 전망을 보게 되면은 예. 13.6억 이게 달러가 하회군요. 이제 원래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가뜩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주가를 많이 누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매출 감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계 iOS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iOS 14.5 업데이트를 통해서 광고 추적에 대한 동의 팝업 의무화에 대한 기능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예. 이 의무화 기능을 도입한 이후에 이 팝업에 대해서 이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동의 이제 알람이 뜨게 되는데 요즘 다 그렇게 뜨더라고요. 예. 그거를 동의한 수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스냅 같은 곳에서는 이 사실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요 없는 광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뭐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 그것에 따라서 사실상 더 광고주들이 이걸 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스냅에 그렇죠. 광고 의뢰를 하게 그러네요. 될 거잖아요. 근데 예.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사실상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냅에 이제 광고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플하고 직접 의뢰를 하게 되는 낫죠. 경우가 상당히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인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반 스피겔 이제 스냅 CEO 같은 경우에 광고주들이 도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잘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게요. 기존의 마케팅 도구들은 본질적으로 장님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세게 했네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관련돼서 이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네. 이 로젠블렛에서는 이 애플 정책으로 광고가 충격을 입기는 했으나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상기 정책 조정으로 인해서 스냅의 타격에 매출에서 3분의 1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크네요. 3분의 1이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예. 스냅의 2022년도 매출 증가율이 원래는 44%였거든요. 예. 이게 이제 33%로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그렇군요. 목표 주가도 100달러에서 85달러로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킹 알파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비자 타겟을 중요시하는 광고 부분에 이러한 타격을 입은 스냅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반면 알파벳처럼 타겟 광고 이외에도 다른 매출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보게 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한 5% 정도 이제 많이 하락이 내려요. 나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 4.85%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알파벳은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 하락이 나왔어요. 많이 내려간 거죠, 이 네, 정도면. 그만큼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요 근래 사실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었는데, 예. 이런 와중에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보다 더 하락폭이 커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연결하기 좀 애매해 보이는데 이제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봐도 정확히 딱 일치하는 부분은 네.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음.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관련돼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 심리도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애플 쪽에서도 이러한 이제 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같은 정책이 있죠.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 네, 많은 이제 이 개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타겟 맞춤형으로 해서 사실 카카오톡에 보게 되면은 그 네. 위에 상단에 띄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 나오게 되고 그렇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맞춤형 광고를 이제 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업체들이 있어요. 뭐 100% 이거 관련돼서 이제 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큰 하겠지만 맥락에서. 뭐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예. 맞춤형 광고라는 게 결국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이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익도 거기서 얻고. 네. 예.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나스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인크로스라든지 이런 이제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드레서블 TV에서 이제 맞춤형 광고를 뭐 KT라든지 SKT라든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여기서도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한 이용이 보다 더 강화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서만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광고 매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을 타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이날 테슬라 잘 가더라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기대치를 키웠고 또 차값도 올렸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테슬라도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무조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네. 테슬라가 1.75%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일단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다는 게 의미가 상당히 있었었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조 달러의 기업에 등극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조 달러에 사실 기업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없는 만큼 네. 그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인류의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더 테슬라가 그렇죠.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관련돼서 전망치는 상당히 조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늘 있었지만 네.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투자 포인트가 가장 좋은 점은 향후 10년간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점이 상당히 이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3분기 영업 실적이 이런 전망을 지지를 해주고 있었었고요. 3분기 영업 실적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역대 최고 수준의 마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뭐 역시나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오펜하이머에서는 이 사용 패턴 데이터를 동사 표준 주행거리 차량의 리튬 인산철 이 배터리로의 전환에 있어서 최적화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사실 국내의 요즘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이런 차익 매물을 본격적으로 나오게 해줬던 이런 많은 안 좋은 뉴스이기는 진짜 하는데 방아쇠였죠. 예, 사실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대수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더 저렴해지는 부분을 저렴해지게 만들어야 되는 네, 이 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스캐피탈에서는 2021년도 90만 대를
인도를 하게 되고 연말에는 1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테슬라가 확보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연간 750만 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들의 시가총액 모두 더한 것에 버금간다는 것은 역시나 설명하기 어렵다. 즉 너무 비싸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고평가돼 하게 있다는 됩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테슬라가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에 나왔던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4일 날 이제 일렉트랙에서 이 22일 이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델 X하고 모델 S의 롱레인지의 차종에 대해서는 가격이 인상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싼 거군요. 네, 비싼 네. 이제 차종에서 예, 그리고 상위급 이제 모델들이 5,000불씩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롱레인지가 한번 이렇게 충전을 하면 좀 길게 가는 네, 그런 조금 차들인 더 거죠. 오래 예, 예. 가는 이제 이 상위 차종이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관련된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잘 팔리다 그쵸. 보니까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에 대한 지위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출 전략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연결해 볼까요? 2차 전지 업체들은 사실 계속 좋기는 하기는 할 텐데 네네. 지금은 워낙 차익에 대한 매물이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 그리고 비싸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이런 이제 업체들보다는 조금 다른 이제 모습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테슬라 부품 관련돼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요즘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예전에는 사실 센트럴 모텍이라는 기업이 뭐 테슬라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오를 때마다 많이 이제 주가에 반응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한 단계는 레벨업이 됐어요. 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약해지고 있는 그림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관련돼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네. 뭐